네, 이제 36.7 순서 문제 풀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풀이법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6번은 쉬웠는데 37번이 어려웠어요. 왜 그랬는지도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기를 날려 읽기 쉬워요. 그런데 순서를 잘 풀려면 일단 박스 내용부터 정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읽으면서 박스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후에 뭘 하느냐? 자, 이 A, B, C 각각 연결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수능 영어에서 A, B, C는 두 문장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두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선생님이 머리라 부를 거고 두 번째 문장부터를 꼬리라고 부르겠습니다. 머리, 꼬리. 여기도 이렇게 두 문장이네요. 머리, 꼬리. 그럼 여기도 보면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네요. 머리, 꼬리입니다. 우리가 박스 읽고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고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고 A, B, C 선으로 이으신 후에 A의 머리, B의 머리, C의 머리만 일단 연결성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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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세모, X 연결성 판단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36번도 마찬가지인데 A도 되고 B도 되고 37번은요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즉 소거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부지기수로 나오는 게 요즘 순서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긴장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나만의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선생님이 세 가지 줄임말로 딱 정리를 했는데 일단 A도 되고 B도 되면 최대한 박스와 같은 말끼리 먼저 이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같은 말이 없어 박스랑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 선후관계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선후관계상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선후관계는 PS라는 굉장히 순서에서 자주 나오는 글의 구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S 관계로 연결이 뭐가 앞설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어머나 같은 말도 없고 선후관계도 누가 앞서는지 따지기 힘들어. 37번이 그렇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당황하지 마시고 꼬먹꼬먹. 즉, 첫 번째 문장에서 뭔가 순서를 더 이상 확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된다? 꼬리. 두 번째 문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꼬먹꼬먹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일단 37번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3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서로 다른 창의적인 활동은 요구합니다. 다양한 수준의 무의식적인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대요. 창의적이려면 유연한 게 필요하겠죠. In combination with 자, 이런 표현에 주목해 줘야 돼요. 뭐뭐와 함께 조합하여니까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면 플러스입니다. 이것과 조합하여 얘랑 얘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degree of 다양한 수준의 의식적 능력이 필요하대요. 의식, 무의식, 그렇죠? 무의식적인 거 필요하고 의식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이 의식적인 건 뭐냐면 그거를 조정하고 그거를 만드는데 뭘 통해서?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능력은 조금 분석적 사고와 같은 말이네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창의적 활동을 하려면. 두 가지 대상이 딱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등호 표시할게요. 그러면 요 앞에 거와 같은 말을 해주겠죠. 음악에서 at one end of the creative spectrum 이 창의적인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즉흥 연주하는 예술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즈 뮤지션스, 재즈 음악가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재즈는 정말 즉흥 연주의 상징이죠, 상징.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즉흥 연주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예시니까 요 앞뒤에 뭔가 똑같은 게 나와야 될 건데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 두 가지 대상 중에서 뭔가 좀 플렉서블한 띵킹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A, B, C 가볼게요. A 다른 한쪽 끝에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복잡한 형태를 작곡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 심포니나 콘서트 이런 건데 이거 뭐냐면 설명해 주죠. 이 단순히 not just A but also B는 but also B에 주목해야 됩니다. 단순히 상상뿐 아니라 뭘 요구한다? 조심스러운 계획과 편집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즉흥이야.
근데 얘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대.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A는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B 갈게요. they, 그들은, 자, 대명사 주어 있으면 행동형이 뭐예요? 빨리 가리키는 거 찾아야 되겠죠? 보통은 앞문장 주어다. 여기에 지금 도치가 돼서 전치사고 문두에 나와서 도치가 되면서 얘가 주어니까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보고 대조합주 한 후에 앞문장 주어를 가리키는 게 맞다고 쳐보고 내용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재즈 음악가들은 특히 잘하는데 뭘 잘해요? 그들의 inhibition, 억제력을 좀 낮춰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생각들을 그냥 들어오게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여기 지금 무의식적인 거를 하는 게 바로 재즈 음악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대상을 앞에서 얘기했는데 자꾸 이게 뭔가 반복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각각 두 가지 대상에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A, 여기 B 해주면 좋겠고, 그러고 보면 A가 B에 가깝겠네요. 분석적인 거에 가깝겠죠.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막 하는 거니까 분석적인 거예요. 얘들은 뭘 잘한다?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생각들을 잘하는 거. A. 그러니까 얘들은 A를 잘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즈 음악가들을 적절하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자, C에 오늘 36번에서 제일 중요한 연결어 나왔는데 instead가 나왔어요. 자, instead는 언제 쓴다? 옆에다 꼭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not A, instead B. A가 아니라 대신에 B야. 이런 식으로 instead라는 연결어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그 앞문장에 이 부정어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대신에 B다.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앞문장에 그럼 부정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다시 instead 봤을 때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 C를 자신 있게 뭐 해줘야 돼요? X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심지어 he가 나왔는데 앞문장 주어가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he가 가리키는 대상조차도 없다. 확실하게 X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도 되고 B도 돼요. 자, 이렇게 소거가 안 될 때 누구부터 이으라고 했죠? 선생님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최, 선, 꼬입니다. 최대한 같은 말부터 먼저 이어야 돼요. 얘는 A보다는 B를 신경 써내고 얘는 똑같이 앞에 있는 애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즈 뮤지션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부터 있는다? B부터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A로 답을 시작하면 ACB가 답인데 그럴 확률은 적으니까 그냥 이렇게 B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최에서 벌써 끝나버렸어. 바로 B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B로 그 재즈의 펀더멘탈을 학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뭘 요구하기도 해요? B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B도 있어. B도 있는데 왜냐면 A, B 둘 다 가져가는 거라 했잖아, 창의성은. 근데 B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B는 that thinking, 그 사고, B는 똑같이 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뒤에 생각했던 건 as A겠죠. A만큼 똑같이 큰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A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여기 디테일 말씀드리면 원급 비교 as에서 두 번째 as 뭐뭐만큼 이하가 문맥상 분명하면 생략될 수 있어요. 여기 계속 이 재즈는 A라고 했기 때문에 A만큼 B가 큰 요소는 아니다. A가 훨씬 더 큰 요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 재즈는 A가 짱인데 대신 그는 분석하면서 보낸다? 분석은 B잖아요. 전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고 instead 앞엔 부정어 있어야 되는데 부정어 있긴 하지만 내용상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C, X 하면요.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A에 치중되어 있는 재즈 뮤지션스 얘기를 하고 그 극단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이번엔 B에 치중되어 있는 바로 이런 심포니 작곡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이 잘 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정답 그냥 뭐예요? B에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할 때 instead 요 앞문장 부정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빨리 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압니다. 그의 편지와 보고서 등을 통해서 대리하려 하는데요. 심지어 모차르트의 창작물도 보이지 않아. 자동적으로 전체적으로 그의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스폰테니어스는 그냥 오로메리컬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호울리는 전체 한 번에 자동적으로 빵! 이게 아니라는 거야. 대신에 그는 not A, but B가 딱 되는 것이죠. 그는 아주 분석을 한다는 거지. 잘게 쪼갠다는 거야.
그리고 리워킹, 다시 그 생각들을 작업을 한다는 거지. 그 무의식에서 일어난. 됐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not A instead B가 딱 연결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창의성은 A하고 B를 합친 건데 한쪽 극단은 A가 좀 센 애들, 그렇다고 B가 없는 건 아니야. B도 있는데 A가 센 애들, 그게 재즈고, 반대쪽은 교향곡 만드시는 분들, 모차르트, 얘들은 B가 더 센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전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 신화가 그를 묘사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신화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다 한 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졸라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하고 다시 만든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36번은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겠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야? 이런 거, 데이의 형광펜, 인스테드의 형광펜. 네, 요거만 좀 제대로 알고 있고 두 대 반등 A, B를 조금 적용을 했다면 36번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3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7번입니다. 37번이야말로 선생님이 아까 36번 앞에서 설명했던 순서풀이법의 끝판왕. 요거 적용해야만 하는 문제, 혹시 36번 앞에 순서풀이법 안 되는 학생이 있으면 가서 듣고 오세요. 소거가 안 돼요. 이 문제가 소거가 안 됩니다. 이 특히 but, however 이렇게 다 역접과 전환이 들어가면서 역접과 전환은 앞뒤가 다른 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말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같은 말도 없죠. 다 다른 말이니까. 선후관계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꼬리를 보셔야 돼. 즉, 요 A가 이렇게 있으면 A의 꼬리, 여기 이 뒷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고, B의 꼬리, 요 in contrast로 딱 대조되는 요 뒷부분의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C, 네, for example,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주목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주목해줘야 정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오늘날 생각인데 뭐에 관한? 자, 여기 잘 봐. integrate A and B입니다. 여기 보면 자연과 도시, 교외의 공간을 통합시키는 것에 관한 생각은 자연 그리고 도시, 이것도 일종의 대립상이에요. 자주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자연과 도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디 속에서 표현을 찾는다, 이런 말도 과거 평가원에 나왔는데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가볍게 정리하냐면 그냥 등호로 정리합니다. 그 생각이 이 속에서 표현을 찾는 거니까 이 생각이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다양한 해석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의 다양한 해석 속에서 찾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뭐가 되냐? 자연과 도시를 합치는 게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양하대. 자연과 도시를 합치는데 다양하대. 여기서도 지금 integrate A and B를 통해서 두 가지 대상이 나왔어요. 일단 두 가지 대상이 나온 겁니다. 이거 보자마자 A, B 때리지 마시고 반복 등장하면 그때부터 A, B 때려주세요. 자, A 볼게요. 그런데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스트들은 생각했대요. 자, 그럼 이러한 디자인들이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킬 수가 있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디자인 없는데 하고 바로 소거하시면 좀 큰일 납니다. 다른 표현을 디자인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따져보셔야 돼. 여기 있는 다양한 해석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자연과 도시를 합치는 거잖아.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자연과 도시를 합친다는 게 디자인이라 설계인 것이고, 그렇게 일단은 가리킬 수 있다고 보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디자인이 prioritize natural environment, 뭘 우선시하지 않아? 자연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는데, 자, 자연 반복됐죠. 반복됐어요. 여기 자꾸 반복 등장하니까 두 가지 대상이, 여기 A, B 이제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대 반등하면 A, B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글의 흐름과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A를 우선시하지 않는데 종종 그래서 뭘 하냐? 하천의 방향을 바꾸거나, 하천을 우선시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 습지를 파괴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과 도시를 합치는데 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설계들이 A를 너무 자연을 신경 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죠. A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A는 동그라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벗은 앞뒤가 다른 말, 새로운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A와 B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
이 설계 중에서 A가 조금 무시되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동그라미 B. 그런데 비판가들은 주장합니다. 이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스트들이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뭐에? 미적인 생태적인 염려를 우선순위 매긴다고. over. 자, prioritize A over B 하면은 뭐뭐 보다예요. 그래서 필근동 필부역이 됩니다. 그러면 생태적 관심을 우선순위 매기니까 이거 뭐예요? A예요? B예요? 생태적인 건. 자연이에요? 도시예요? 생태가 자연입니까? 도시입니까? 자연이죠. A를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human needs. human needs가 뭘까요? 그렇죠. B죠. 그래서 B보다는 A를 우선시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A, B를 합치는데 여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근데 비판가는 주장한대요. 얘들은 A를 우선시한다고. 하면서 A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새로 제시한 거니까 일단 B도 동그라미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C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 사회적으로 뭐가 옳으냐에 대한 역할, 어디에서? 이러한 접근법에서. 이러한 접근법도 역시 여기에 있는 다양한 해석이 맞다라고 쳐보고 내용 확인해 볼게요. A와 B를 합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서 사회적 정의의 역할이 뭐가 옳으냐가 매우 논쟁적이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다는 겁니다. 뭐가 옳으냐가. 일단 C도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에서 뭐가 옳으냐가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C도 동그라미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합니다. 자, 어떻게요? 그러면 그렇죠. 소거가 안 되죠. 최대한 같은 말 없고 선호관계 따지지 못하고 꼬리를 봐야 됩니다. 자, C까지 읽었을 때 C의 꼬리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즘이라는 것은 최근의 계획의 접근입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계획 접근인데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이 꼬리를 딱 보니까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즘은 뭔지 딱 설명을 해줬어요. 자, 요런 게 바로 꼬리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인데 여기에서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즘이 첫 소개됐다는 겁니다. 지금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즘이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스트 여기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스트가 나왔는데 저기서 제가 첫 소개가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앞서야 된다? C가 앞서야 된다라는 판단을 벌써 저기서 해줘야 됩니다. is를 통해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소개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C를 제일 먼저 박스 다음에 붙여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 이유가 뭐라고?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즘이 첫 소개가 됐기 때문에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게 상대적으로 최근의 계획 접근인데 얘들은 뭘 옹호해요? 네이티브 해비텟 디자인을 옹호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토착의 서식지 설계를 옹호하니까 자연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도시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토착. 자연이겠죠? 자연. 여기 다양한 종을 포함하고 풍경을 포함하는. 알겠습니까? 매우 낮은 자원 사용을 요구하는 자연 그대로 다 모든 걸 아우르는 A를 지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C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 두 개 이어줄게요. 그래서 C 다음에 A인지 B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B 볼게요. 그런데 얘들 A를 우선시하는데 비판가는 주장합니다. 이 새끼들이 A를 우선시한다는 거를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판가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연결되죠. 됐죠? A. 근데 얘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접근. 자, 이러한 그 설계는 여기 앞에 있는 자신들의 지금 설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C 다음에 A를 보면 여기 A예요, A. 에? 근데 이것은 A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these designs가 C 다음에 온다면 얘는 지금 A를 가리키는 건데 자연을 우선시하는 걸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자연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니까 말이 완벽하게 모순이 돼요.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정답 뭐예요? C, B,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B, A 연결만 따져볼게요. B 꼬리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New Urbanism이라는 게 나와요. 얘는 뭔데? 여기서 얘기 첫 소개가 되는데 얘는 대중화됐어. 1980년대. 그리고 뭘 촉진한다? 걸을 수 있는 길, 컴팩트한 디자인, 그리고 혼합된 사용 개발. 딱 뭐겠어요? 길, 디자인. 이거 인간이 쓰는 거잖아요. B입니다, B. 그런데 요 A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딱 오면 요 B라는 건 A를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깐다라는 거죠. 자, 여전히 또 다른 애들. 얘들 또 어떤 애들이냐면 Just Sustainabilities, 정당한 지속 가능성이나 컴플리트주의,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걸 주장한 애들.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걸 주장한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both approaches. 여기서 both approaches 문맥상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 두 접근들. 그렇죠. 자연을 중시하는 urbanism이랑 랜드스케이프 urbanism이랑 사람을 중시하는 new urbanism 둘 다 너무 과하게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 둘 다가 이 사회적인 역학이나 시스템의 불평등 이런 현실에 좀 집중을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둘 다를 좀 까는 그런 입장도 있다 하면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오, 그렇게 해서 정답 뭐가 된다? 그렇죠. C, B, A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But, however, 역접, 연결어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온 좀 드문 순서입니다. 학습할 가치가 있어요. 이런 거 좀 잘못 내면 진짜 중복오답 생기고 난리 나는데 이 문제는 깔끔하게 떨어져요. 특히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integrate A and B를 통해서 이 대립상인 nature와 urban 두 가지 대상이 소개됐는데 A, B, C를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복되네 라는 거를 파악하고 뭐가 A고 뭐가 B인지를 좀 표시하면서 글을 읽어내려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는데 소거가 안 되니까 이제 꼬리를 읽는데 C에서 A를 우선시한 I가 첫 소위 됐고 그 순간 B 연결되는데 A는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CBA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37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률이 40%인데 너무 아쉬워요. CA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These designs가 A를 가리키면은 이 A가 A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거를 딱 했었어야 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거를 틀리면 삽입 문제도 틀리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양상이다. 잘 배웠죠? 네. 최선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삽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삽입 38번, 39번 이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8, 39 항상 박스 읽고 한 3번, 4번, 5번에서 이렇게 대충 한번 넣으려고 비비지 마시고 어떻게 푼다? 네, 삽입 한 문제를 5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요 내용과 요 내용,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성을 판단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찾는 거예요? 그렇죠. gap, 단절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단절을 찾는 건데 자, 단절이 있어. 이거 뭐 단절이 있으면 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갭이 있는 곳에 박스를 넣고 앞뒤 연결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면 되는 건데요. 만약 단절이 없다면 박스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단절이 없으면 박스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박스의 내용에 온 정신을 모아서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야, 그럼 결국 이거 쉽게 얘기하면 갭이 없으면 박스 읽으면 답이 바로 나오냐? 박스를 마지막에 읽고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연결성 판단을 통해서 지문의 흐름과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마지막에 박스를 읽고 얘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라는 게 잘 파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삽입은 이 글 전체의 흐름, 연결성을 좀 잘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회사는 여겨집니다. 뭐 한다고? 너무 만전을 기하도록 기대된다고.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산해요. 위험을 철저하게 계산해요.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고객을, 그들이 보험에 가입시키는 고객들을 조심스럽게 선택한대요. 완전 똑같은 말이죠. 너무너무 위험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루해요. 왜냐면 그들의 역할인데, 경제에서의 역할이 shield A from B,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이 재앙과 같은 로스, 손실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다라는 겁니다. 앞이랑 같은 말이죠. 오케이, 좋아요. 1번 이제 나옵니다. 1번이 앞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져볼게요. 제조업과는 다르게 Nothing truly revolutionary, 진정으로 혁신적인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이 없다는 겁니다. 혁신이. 앞뒤 내용이 어때요? 똑같죠. 혁신이 없어요. 걔들은 보링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조금 더 보링하다, 혁신적인 건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다음, 수세기 동안, 자, 항상 글 읽을 때 이런 시간의 부사어는 잘 표시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빈칸, 순서, 삽입, 주제, 제목 할 것 없이 다요. 수세기 동안 보험업자들은 부과했어요. 더 높은 보험료를. 이게 프리미엄이 좋은 게 아닌데, 좀 영어를 좀 많이 보면 이 프리미엄은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건 주석을 줬으면 좋겠는데,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부과해요. 사람들에게. 어디에 있는 사람들? 높은 위험 분류 속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흡연자라든지 남자 운전자인데 30살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스포츠를 열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세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니까. 자, 이런 종류의 분류. 자, 그럼 앞에 이러한 종류의 분류가 있나요? 이러한 종류의 분류가 있습니까? 있죠. 여기 앞에 보면 하이리스크 캐테고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분류는 종종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 바이어스, 편견과 차별을 가져왔어요. 자, 뭐에 반해서? 이 불이익을 받은 집단들에 대해서. 인과가 적절한 거예요. 일단 this 플러스 명사 가리킨 게 앞에 있고, 여기 있는 disadvantaged groups가 요 앞에 있는 누구겠어요? 흡연자들, 남자 운전자인데 좀 나이가 어린 남자 운전자들, 그리고 extreme sports enthusiast, 이 사람들한테 차별과 편견을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과시키면서.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인과적으로 적절하니까 넘어가고요. 4번. 나쁜, 아주 높은 위험의 개인 운전자들은 결국 더 많은 돈을 보험을 위해서 내요. 자, 뭐에 상관없이? whether 뭐뭐인지, 그들이 남자, 여자, 어리든 나이 많든에 상관없이.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상함 느꼈습니까? 지금 여기서 걔들이 남자, 여자인지 어리든 나이 많든 상관없이 나쁜 개인이 돈을 많이 낸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분명히 앞에서 보면 어리고 나이 많은 거를 상관없이 했어요? 아니에요. 30살 미만의 남자 운전자에게 보험료 개빡세게 부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관없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요 보라색 친 부분, 여기를 잘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 읽었다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긴 분명히 분류해서 그 집단들에게 불이익을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런 거 집단이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갭이다 라는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특히 여기서도 대립상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집단이 집단. 근데 여기는 뭐예요? individual, 개별적인 운전자들입니다. 여기는 집단들에게 차별 줬는데 이제 개인들만, 나쁜 개인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전체한테 차별을 줬는데 얘는 이제 나쁜 개인들만 하네?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집단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앞에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4번에서 갭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집단 개인, 그리고 여기 이 뒷부분을 제대로 안 읽으면 얘들한테 편견을 줘서 개인 날리고 그냥 운전자들은 돈을 많이 냈고 여기 날리면 이 연결이 너무 잘 되거든. 그러다 보면 빅브라더가 왜 나오지 하면서 5번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문제가 고급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박스를 4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자, 집단한테 차별을 줬거든. 너희 남자, 어린 남자들 운전하다 사고 많이 내니까 다 돈 내! 이렇게 했는데, 근데 미래에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for century, 수세기 동안, 그리고 미래에는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real time data collection,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요. 자, 가능하게 할 거래요. 보험회사가 뭐 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을. 무엇을 부과해요? charge, pay as you drive rates. 자, 너가 운전할 때 지불하는 요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people's behavior on the road. 그 길에서의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따라서. as opposed to, 뭐뭐의 반대로. 뭐가 아니라 일반화된 stereotype of certain at-risk groups. 일반화된 고정관념이야. 뭐에 대한? 특정한 위험 집단. 집단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 집단에서 여기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죠. 집단에 대한 거. 지금 녹색으로 연결된 거. 이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 사람 개개인의 실제 행동을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들어가면 나쁜 애들은 돈을 더 많이 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뭐에 상관없이. 뭐에 상관없이? 집단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5번 계속 이어가면
그 빅브라더 암시는 조금 위협적이야. 왜 이 빅브라더 암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리얼 타임 데이터 컬렉션. 다 그냥 개별별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돈을 내는 거를 의미하죠. 위협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리얼 타임 모니터링에 동의할 겁니다. 만약 그것이 낮은 요금을 의미한다면요. 억울하잖아. 내가 그냥 24세인데 난 진짜 안전운전하는데 그냥 보험료 많이 내라 그러면 짱나니까 이런 거에 이제 동의할 거라는 거죠. 데이터를 주는 리스크가 좀 있지만 내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만 동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8번 지금 정답률이 53%. 그래도 준수하게 나왔어요. 네, 여기와 여기에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음만을 정확하게 캐치했다면 4번을 정답을 찍을 수 있었겠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39번입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 참 간단하게 풀어서 이게 오답률 1위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뭐냐? 여기 these pictures가 있다고 그냥 연결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these pictures 같은 패티서가 있으면 일단 앞에 거를 가리키는 게 맞다고 쳐보고 반드시 내용이 연결되는지 내용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거 뭐 3월 더프에서도 뭐 맨날 삽입에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2번이었다는 게 대단히 매력적이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삽입에서 2번으로 나오면 정답률이 폭삭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볼게요. 이런 대부분의 figurative paintings, 우리가 친숙한 이런 그림은 이제는 are in perspective, 원근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 다 원근법 속에 있죠. 그 그림들은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축소된 인물과 대상을 보여준대요. That diminish, 줄어드는데 뭐 할 때? 그들이 move away from the focal point of the painting. 이 그림의 focal point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움직일 때 줄어드는. 그렇겠죠. 원근법이 쓰면은 우리의 그 중심 focal point에서 점점점 멀어질 때 걔가 작아지겠죠. 그게 원근법이니까. 오케이. 1번. Painting in perspective. 원근법이 있는 그림은 앞에 거랑 같은 소재로 이어집니다. 나타낸대요. 등호 표시하세요. 어떻게 세상이 보이는지를. 자,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동사로 륵은 보이다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 그 장면을 특정한 공간 속 위치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방식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때 대상이 이 장면이 보여줄 때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원근법이라는 거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대로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번. 이 그림들은, 자, 그러면 이 그림들이 있는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일단 대조합주를 하면 이게 약간 수일치가 안 돼서 불편해요. 처음에 잠깐 이거는 페인팅인데 이게 these pictures? 일단 여기서 엥 했었어야 했고, 그래 뭐 이걸 좀 구체적인 거를 지칭하면서 이 정도는 또 가르칠 수 있겠지 하고 일단 맞다고 쳐보고 내용을 확인해 볼게. 이 그림 무슨 그림이야? 원근법이 있는 그림이 맞다고 쳐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거야. 원근법이 있는 그림은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근데 봐봐, 원근법이 있는 그림은 장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뭐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대로. 뭐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대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보는 대로 안 나타낸다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앞에서 세상이 보이는 대로 그냥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럼 얘랑 얘는 내용이 연결돼야 한대요?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딱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집어넣어 보면 이건 뭐야? 원근법이죠. 원근법이 있는 그림은 서 있는데 in contrast, 대조 속에서 서 있는 거예요. 누구와? 이전의 figurative art랑은 좀 대조적이다라는 겁니다. 얘는 뭔데 도대체? 이전에 있었던 애는 뭔데? 이전에는 집중했어요. 자, 똑같이 집중했어요. 어디에? 나타내는 건데 what the artist knew, 예술가가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그 사물과 공간에 대해서. 또는 그녀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물과 공간에 대해서 예술가가 알고 있었던 것에 똑같이 집중했어요. 뭐만큼? 그것들이 보여지는 것만큼 알고 있는 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as에 대해서요, 사실은 앞에 내용이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예전 애들은 이 자기가 아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그림 뭐예요? 여기 이거겠죠. earlier figurative art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아는 거에 집중한 거니까 이게 그냥 그것들을 봤을 때 걔들이 보는 것대로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맞겠네. 어쨌든 이게 원근법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만 딱 정확하게 하고 일맞춰 내용 확인으로 답을 몇 번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2번으로 가볍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갭이 있는데 여기 갭을 무시하고 이 박스를 다른 데 집어넣으면 아무리 거기에 넣어도 말이 된다고 해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갭이 있는 문항은 무조건 뭐가 기준이다? 갭이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그렇죠. 원근법도 원근법이죠. 자기가 new 아는 걸로 조금 조졌던 애들은 less informative, 정보를 덜 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나타내는 공간의 배치에 대해서는 정보를 덜 준다는 거예요. 걔들은 자기가 아는 거 위주로 그렸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배치에 대한 정보는 좀 덜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연결되죠? new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들은 자기가 아는 걸 굴렸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좋아요. The fact that 사실인데 어떤 사실? 자, 원근법과 그 다음에 정보인데 이 공간 배치에 대한 정보가 함께 간다는 사실은 여기 지금 앞에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4번을 답을 찍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갭이 있으니까 그냥 답은 2번이고요. 그냥 여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붙여야 됩니다. 세모인데 포텐셜 갭인데 그냥 붙이는 거예요. 원근법 앞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페이셜 레이아웃 여기 앞에 있는 스페이스 레이아웃 오브 더 스페이스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같은 소재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사람이 갑자기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근법과 공간 배치 요것이 함께 가는 게 보는 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근법도 중요하고 우리가 보는 거는 원근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간 배치도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자기 중심적 틀로 볼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 우린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본다? 우리가 정보를 끄집어내도록 뭐에 대해서 뭐 거리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도록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자기중심적인 틀 앞에서 얘기한 내가 아는 거 new 그리고 뭐 끄집어내는 거 뭐 공간 배치 원근법 이렇게 되면서 앞이랑 비슷하게 연결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여기가 안타깝지만 삽입으로 내기에 조금 여기 연결성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거를 진짜 제대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막 그림도 그리고 난리 쳐야 되는데 그냥 아마 출제자들은 여기 일맞춰 내용 확인 아니냐. 여러분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문제는 딱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번에서 일맞춰 내용 확인 퀘스천 마크 딱 던지면 말 안 되네 라는 걸 파악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박스에서 대조로 원근법이 아닌 다른 대상을 얘기해 주니까 얘랑 얘가 연결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삽입까지 모두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